오랜만에 무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몸이 좀 안 좋아서 산에서 좀 불러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요새 무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꽤 어려웠죠.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현존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문제를 좀 야기시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상을 좀 보면 오늘도 맨 마지막에 선물을 2,800개 매수하다가 3시 20분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갈 거냐, 아니면은 저희들이 맨날 얘기하는 성장주와 이게 바벨 전략을 쓸 것이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 보면 기술주가 비이성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 PC, 클라우드, AI, 5G, 전기차의 성장이 견고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 이런 미국 쪽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시장에서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미국의 고용 쇼크,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CPI라든지 원재작 가격이 상승했고, CPI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계속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인플레이션은 첫 번째 일어난 게 뭐예요? 송유관 파이프라인 해킹 때문에 그래요. 해킹. 이거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원재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오늘 도시바도 해킹했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해킹에 의해서 원재재 가격이 상승했다. 두 번째는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2에서 2.5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 좀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일어나면서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미국의 라이프 사이클이 자동차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고차가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CPI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백악관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CPI가 올라간 거는 우리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얘기하지만 다음 주는 3,100에서 3,20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지만 여기 이익 모멘텀이 210조까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1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로 하락했던 기술주가 과열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번 주에도 코어 CPI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한 종목들이 횡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밴드 매니저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린다면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럭저럭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반기에 환경, 주식시장을 좀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여기 보면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재고도 감소되고 있어서 이런 영향이 끼치면서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회복이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라는 거죠. 여기도 그래프가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수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는 요거 보시면은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여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레인데 지금 여기 첨탑을 만들고 있죠. 꼭지점을 만들고 있는데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는 거죠. 왜? 여기 뭐 일드갭도 얘기 나오고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 그래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정상화, 또 여러 가지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이자 보상 비율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추가 상승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가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요 뭐 일드갭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안 하시더라도 기업의 여러 가지 이익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지금부터는 성장 차별성이 재부각되는 시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원점,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2차전지, 전통 경기 민감주와의 차별성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 사업들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성장 프리미엄이 충분히 축소된 상황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성장 밸류와 긍정적 환경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유리한 스타일이 뭐냐?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논리를 겸비한 주식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미국의 CPI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시장을 극도의 공포감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지금 단기적 충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채권의 레벨업 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서서히 꼭지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체크 포인트 다음 주에 보면 소매 판매 또 생산 5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20일에 FMC 회의 의사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3100 정도 오면 지지력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10조 원까지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원화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프레이가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바벨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에 있는 종목들, 즉 수출 주도형 가치주를 볼 수도 있다. 또는 기존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이번 게 올라온 거는 뭐냐? 올라온 거는 바로 무엇 때문에 올라오느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수요가 폭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거죠. 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산 시설이 줄어드는 거죠. 인적 자원이 투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산되는 거죠. 수요가 진작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는 한계에 봉착된다. 왜냐하면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제한되면서 인플레이션처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것이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프레이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그걸 다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걸 보시면은 그래프라든지 10년 만기 국채들이 꺾이려고 하는 거 5일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따라가려고 하죠. 왜냐?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종목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뭐 정치 테마주도 있죠. 또 한 가지는 뭐 정책 테마주도 있다. 또는 인플레이션 프레이도 있다. 소비 프레이도 있다. 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또 이제 그 800억에서 1,500억 사이에 중소형주 중에 품기주 이런 종목들을 다 투자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은 주도주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주도주가 변화됐을 때 포트폴리오의 이론상 주도주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주도주를 갈아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방에서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무료 카톡방이 있고 그런데 종목들은 제가 많이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얘기만 해도 여기에 언급되는 종목만 매매해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 그게 그 시장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들 그리고 펀더멘털과
내용과 근거가 무엇이냐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무료 카톡방에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비밀번호는 지금까지는 MBN 5500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가끔 종목도 추천해주고 또 좋은 내용들을 보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일반 주린이들은 지금 종목에 초점을 두고 있죠? 종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린이들은 내용도 모르고 지금 시장이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종목을 따라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제가 올리는 자료를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고 지금 시장이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이상한 종목을 추천하는 방은 아니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이 MBN 매일경제TV 이문찬 대표 무료 카톡방 이런 것도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다시 온다면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플레이는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긴 현상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루어지면은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 올라가는데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종목은 선별해서 매매하라. 두 번째는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지금은 서서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 시장의 해답이 나올 것이고, 다음 주는 31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 전략들을 한 번씩 공유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